반갑습니다. 셋단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10강 조개패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개패자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자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각 영역에서 삶에 미치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셋단자 110강에서는 재물에 대한 각 상황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것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죠. 이 조개패자는 조개나 조가비를 의미합니다. 조가비는 조개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화, 돈, 보화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조개패자는 이렇게 조개 껍데기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가비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화폐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면 초기 사회에서는 조개 껍데기, 다시 말해서 조가비가 화폐로 사용된 적이 있고, 돌로 만든 기구나 토기, 청동기구, 또 옷감, 가죽 등이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금이 화폐로 사용된 적이 있고, 지폐나 동전, 그리고 근래에는 신용카드가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화폐가 변화되고 있지만 그 초기 사회 한자가 만들어질 무렵에는 이 조가비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조개패자가 화폐나 재물을 의미하는 부수로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조개패자를 부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조개패자는 눈목자와 8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목자는 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8팔자는 숫자 8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방향을 표현합니다. 조개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눈목자에 해당되는 어딘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조개패자입니다. 중심자인 조개패자는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와 여러 방향을 표현하는 8팔자로 결합해서 조개패자가 의미하는 재물은 여러 방향의 시선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마련인 것이죠. 재물은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로 식량을 구입하고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삶에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물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여러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모이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조개패자의 재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탐낼 탐자입니다. 탐낼 탐자는 탐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해당 부수로는 지금을 의미하는 지금 금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낼 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금을 표현하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는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탐낼 탐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탐낼 탐자는 지금을 의미하는 지금 금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로 결합돼서 탐낼 탐자가 표현하는 것, 탐내다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재물이 있으면 탐이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견물생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말이지요. 탐낼 탐자는 지금 눈앞에 재물이 있으면 탐이 난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할 빈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죠. 해당 부수로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난할 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가위로 카드를 자르는 이런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물에 해당되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난할 빈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가난할 빈자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가 결합해서 가난할 빈자가 표현하는 그 가난하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한 덩어리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내 재산을 나눌수록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는 그 기부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재산을 나눠야 되고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죠. 내 손해를 감수하고
재산을 나누는 행위는 어렵지만 훌륭한 일입니다. 가난을 빈자는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패할 패자입니다. 패할 패자는 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와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뒤따라 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할 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족의 패자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따를 치자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걷는 중에 쫓아가는 뒷사람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패할 패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패할 패자는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와 쫓아가다라는 의미의 뒤따를 치자로 결합되어서 패할 패자가 표현하는 그 패하다라는 것은 재물을 쫓아가면 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격언처럼 하는 말 중에 돈을 쫓아가면 백발백중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손님에게 집중하고 상품의 품질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손님이나 상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손님을 감동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온다라고도 합니다. 패할 패자는 실패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쫓아가면 돈만 쫓아가면 패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하례 하자입니다. 하례 하자는 하례를 의미하죠. 하례라는 말은 축하하여 애를 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부수로는 더하다라는 의미의 더할 가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례 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더하다라는 의미로 최고의 더함이 강조되는 왕관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재물을 의미하는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하례 하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하례 하자는 더하다라는 의미로 더할 가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가 결합해서 하례 하자가 표현하는 그 하례는 재물이 생기고 추가된 일에 하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축하할 일이 되는 것인데 하례 하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재물 말고 다른 것이 추가될 때 축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선비들은 돈 자랑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한껏들이나 돈 자랑하고 다닌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례 하자에서 재물에 추가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례 하자는 재물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가 추가되면 축하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자는 귀하다라는 뜻이 있죠. 해당 부수로는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벌레 회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할 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하찮은 것,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귀할 귀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귀할 귀자는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벌레 회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가 결합해서 귀할 귀자가 표현하는 그 귀한 것은 재물 위에 벌레가 귀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파티가 있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멋진 케이크를 준비하여 점등을 하고 케이크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파리를 쫓아내야지 괘씸하다고 파리채로 힘껏 휘두르면 파리는 죽겠지만 케이크도 망가집니다. 파티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 위에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는 마당쇠가 귀하고 똥강아지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죽을 때보다 정승집 개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요란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귀할 귀자는 재물 위에 벌레가 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책임질 책자입니다. 책임질 책자는 책임지다라는 뜻이죠. 해당 부수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임질 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주인을 표현하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또 재물을 의미하는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책임질 책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책임질 책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패자가 결합해서 책임질 책자가 표현하는 그 책임은 재물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 받는 각종 혜택이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윤리적인 의무 또한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리 행사만큼이나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가진 재물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책임이 주어지든지 책임의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질 책자는 재물의 주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조개 패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